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켓 이슈는 자, 우리가 참 이 사진 이게 이제 8월 달인가 그랬죠. 8월 총과 이제 이 사진을 갖다 보고서 야, 정말 진짜 잘 연출된 사진 한 장.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현실화가 됐어요. 그렇죠? 네. 뭐 그동안 무슨 뭐 샘 스토버 이론이다 막 그런저런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마치는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 이제 뭐 그런 게 많았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다시 되면서 예, 트럼프 2기. 저 진짜 이분을 갖다가 네. 뭐 설마 이 방송은 안 볼 테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진짜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는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유럽의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투자자가 있는데 예, 코스톨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셨죠.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와 정치를 갖다가 항상 보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라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그 어떤 현명한 결정을 갖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트럼프의 정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의 정책 방향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방주의예요. 일방주의의 반대말이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뭐 유럽 연합하고 만나고 또 이제 한미일 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막 그러는데 트럼프는 그런 게 아니고 딱 그냥 1대1로 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미일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래 일본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이랑 얘기할게. 북한이랑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북한이랑 만약에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한국은 약간 좀 패싱당하는 그런 게 뭐 없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기조 자체가 일방주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원래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개입주의. 우리 더 이상 이제 국제 분쟁에 연루되지 않을 거야. 국제 분쟁 연루를 최소화할 거야 그런 거죠. 심지어 나토를 탈퇴하겠어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나토의 어떤 그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예, 미국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 그러면 나토 자체가 좀 되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주둔한 미군 감축 이거는 당장 예, 우리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불공정 무역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던데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 그리고 또 일자리.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을 빼?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의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한 그런 조치를 하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독불쟁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보호무역 강화 우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민주당이 이번에 패인으로 지목이 됐죠. 결국 트럼프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줘야 돼? 라고 한 게 그러니까 미국 그 유권자들에게 되게 좀 마음을 갖다가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 지원을 갖다가 이제 중단한다고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대출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출로. 자,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으로 해서 전쟁을 갖다가 빨리 종식을 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주들이 이제 뭐 이틀째 급등을 했죠. 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중동에 대해서는 친유대주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제 개신교와 그리고 이제 유대교 이렇게 이제 되게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친유대주의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도 고수로 갖다가 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강화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 갖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의 박탈 그리고 이제 60%의 고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중국으로서는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뭐 우리도 지금 한미 동맹을 갖다가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갖다 하고 있죠. 뭐 한국은 뭐 현금 인출기다, 뭐 머니머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북미 정상 외교로 인해 가지고 북한 위협 관리를 갖다 하겠다. 이 부분은 좀 뭐 일말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북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기보다는 새로운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핵을 갖다가 어쨌건 뭐 좀 인정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를 지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서 효과는 약간 좀 미지수다. 그리고 이제 ESG 정책 변화, 친환경 규제 완화. 제가 이제 3주 전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그 CS 윈드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한 10% 정도 올랐죠. CS 윈드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틀 동안 큰 폭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좀 가만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열어보겠죠. 한국의 이제 대미 무역 수지 규모가 보시면은 이제 258억 달러에서 2015년 그리고 이제 여기가 트럼프 기간이에요, 그렇죠? 네, 확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년 작년이 444억.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10대 적자국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8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대미 무역 수지에서 일본을 갖다가 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부메랑에 대해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산업별 영향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호무역과 뭐 중국 규제 이런 부분이 있고 반도체 이제 지원법 자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쨌건 좀 타격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공급망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사익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 그리고 이제 IRA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리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반등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이제 그 이전에 바닥 수준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시 이제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갖다가 좀 부흥시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표를 갖다가 많이 얻은 곳이 또 이제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셰일 생산 증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가 안정을 갖다가 이룩함으로 해가지고 정유업계는 유가가 올라야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정유업계는 좀 이렇게 이익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죠? 유가가 낮아지면은 화학 업종은 이제 이 원재료 값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거고 다만 이제 중국 규제가 좀 심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거고 대신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화학업종은 50-50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화학업종이 약간 좀 반등이 나왔죠. 자, 중기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 완화는 나쁘지 않다. 화학업종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화학 회사들로서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정유업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른 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조선업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비해서 지금 다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앞지르고 공군 쪽은 엄청나게 앞지르고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지금 뒤진 지가 오래됐어요. 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중국의 그런 함선이 500대인 반면에 미국은 한 뭐 300대 중반 정도, 350대 그 정도인데 그 대수가 확 밀리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은 대부분 다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신식 함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배를 갖다가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 유지 보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해군력을 갖다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세계 조선 1위는 지금 물량 면에서는 중국인데 그렇다고 중국을 갖다가 자신들의 무기, 함선을 갖다가 유지 보수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트럼프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이라기보다는 국방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의 오늘 반등은 뭐 어쨌건 다시 좀 주도주로 복귀를 갖다가 제조업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결국 보호무역이 심화된다 그러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선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동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건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원을 갖다 전폭한다 그러니까 중동 쪽은 이제 중동 건설은 부정적일 거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설 업체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방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유럽에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돈을 이만큼 내는데 왜 유럽은 우리의 절반도 안 내는 거야. 왜 우리는 4%를 갖다가 GDP의 4%를 방위비로 쓰는데 왜 유럽은 2%도 안 쓰는 나라들이 많지? 니네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북한 리스크도 만약에 확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위주들이 PBR 그러니까 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원래 그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PER이 한 4배, 3배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막 30배, 40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축소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반감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 러스트벨트 그래가지고 전통 산업을 가서 살린다 그래도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의 부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지금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다가 써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트럼프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이제 고려할 만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이제 1기를 경험했어요. 전 세계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가 블록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EU도 1기 때는 그냥 당했단 말이죠, EU도. 근데 이번에는 그래? 미국이 관세 때려? 그럼 우리도 때릴게. 라고 하는 그런 거로 나갈 거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대로 모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그런 이제 하나의 성장 동력이죠. 인구 대국들. 그런 데하고 이제 브릭스를 갖다가 더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블록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지금 미국이 어쨌건 트럼프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메리칸 퍼스트고 나쁘게 말하면 신고립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에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어떤 도구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1990년대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어쨌건 냉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파워가 셌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무려 거의 절반이에요. 한 43% 정도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가장 과거에 잘 나갔을 때보다 지금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아메리카 퍼스트로 간다. 그거를 갖다가 납득할 만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블록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좀 피곤할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단기적으로는 호황이 이제 어쨌건 좀 이어질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IMF가 얼마 전에 내년도 이제 미국의 성장률을 2.6에서 1.9로 이제 하향을 했어요. 이 정도면 비교적 큰 폭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세계 성장률을 3.2에서 3.3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 성장률은 늘렸는데 미국은 확 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기술주의 성장 율이 확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자체 핵 개발을 갖다가 뭐 어쨌건 용인하겠다. 트럼프는 그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핵 개발도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는 또 핵 도미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보호주의가 심화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결국은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좀 이제 데미지가 덜 하겠죠. 보호주의나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뭐 어떤 쪽이겠습니까? 뭐 엔터나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중에는 인공지능도 AI도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업종별 등락은 일단 우려와 기대를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상승이나 하락이 가파르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이제 5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5개월째 하락 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지금 이제 11월 초반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옵션 만기 뭐 즈음 해가지고 다음 주 한 목요일부터 해가지고는 좀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